자, 이러한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청소년들이 한류 시청을 하면서 나타난 이제 하나의 어,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단 인터뷰에서 북한 이탈, 탈북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제기하는 말들 들어보면 성별 차이가 가장 컸다는 얘기입니다. 선호하는 미디어 장르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크고 성별 정체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뚜렷하고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학생들은 모두 강하고 터프한 전통적인 남성상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고, 남학생들은 로맨스를 거부하고 여성성을 폄하하는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진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경제 활동에 대한 집단 토론에서는 인터뷰 참가자들이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매우 많다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으며 전통적 여성 역할 모델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특성상 누구나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 남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라든지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서 의무 노동에 대한 배급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암시장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거나 수공업 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은 남녀 차별과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얘기죠. 그것들을 살펴보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싸움 잘하는 남자가 좋다고 하고, 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남자, 뭐 이런 그 인터뷰를 통해서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남자, 뭐 그런가 하면 뭐 한국 텔레비전이 너무 사랑밖에 모르는 점이 있지만 그것이 보기 좋아서 보는 재밌게 보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은 남자들하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만, 여자 어머니라든지 여자들 여동생이라든지 같은 겸상을 안 했어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죠. 남자들 위주의 가부장적인 어떤 북한에서도 여자들은 따로 상을 차려서 먹었다. 뭐 싸움도 많고 싸움 잘할 남자가 뭐 거기서는 돋보인다. 뭐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남학생들. 뭐 한국 남한은 먹고 살기만 하고 먹고 살만 하고 이상형, 그래서 이상형도 있고 뭐 연애에 관심도 있고 데이트하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둘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적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통상 여성의 사회에 참여가 높으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진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 층이 여성층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들 방식의 근대화라든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정근대적 여성의 역할 모델이 약화되고 성평등의 사회적 수준이 높게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 사회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고 전통적 여성 역할 모델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북한 사회에서 여성 낮고 전통적 여성 역할 모델이 강했다고 설명을 했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특성상 누구나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남성들이지만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경제난을 이겨나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 성역할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계에서 가장 교조적이고 정태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로서 3대 세습 정치로 치밀하게 통제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도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변화라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에 들어가 현장 연구를 시행한 스미스라는 사람은 북한의 변화를 시장화해서 찾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장마당은 유사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배급제도의 파행으로 이미 1990년도부터 암 시장이 도입되기 시작되었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과정을 묻지도 않고 돈주로 불리는 자본 축적을 인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진 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주의의 공식적 도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5년 6년 정도에 당시 제가 실제로 구소련, 러시아죠, 고르바초프 당시에 러시아 구소련의 개방이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을 때 1995년경에 이미 이제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하린에서 북한 예술단하고 저희 가수들하고, 그때 이제 사회에는
사회는 김희애, 우리나라에서 김희애 씨가 봤어요. 김희애 씨. 그리고 남자 사회는 북한 측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특집 쇼를 녹화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이제 촬영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의 사할인의 모습이 러시아 땅이죠. 구소련 영토 사할인의 모습이, 그때가 여름철인데 러시아 대학생들이 사할인으로 휴양차 여행 온 사람들도 많았었고, 특이한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 곳곳에 길가에 시장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통역한 여학생인데 러시아, 그러니까 교포, 한인 교포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건너가신 분이죠. 네, 한국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유럽에서도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러시아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한인 교포 3세 여학생이 통역을 저희를 맡아서 해줬는데, 그녀의 얘기에 의하면 그 시장에 나와서 그림을 팔고 또는 악기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종 봤는데요.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림도 상당 수준의 그림들,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화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직접 그림을 팔고 아주 싼 값에 팔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무조건 돈은 달러로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 그 사할인에 사는 거주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청소년들, 이들이 특히 소녀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스트하게 빼입고 아주 어떤 뽐을 내면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외국에서 온 그 건설업자라든지 또 서양에서 많이 들어온 그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막 미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뭐 거기에 북한에서 온 건설업자들도 있고 한 것들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쇼프로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러한 그 문화적 현상들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팔고 암달러들이 횡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북한의 프로그램 때문에 북한에 평양에 갔습니다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 호텔과 그다음에 어떤 그 체육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할인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서 통역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시내를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유추해 보건데 북한에서의 장마당 또 그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난에 굉장한 극도로 심한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는
암암리에 어떤 돈주라든지 자본 축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북한 사회의 내면의 변화 속에서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10대, 20대의 청소년과 청소년 세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주축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이념적 정향이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반항하는 세대잖아요.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외국 문화에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에 익숙해 있고 금지된 한국 대중문화를 일상에서 모방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만약 발각되면 이제 감옥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지된 한국 대중문화를 일상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들이 보이는 이와 같은 문화 개방성과 변화에 대해서 저돌적인 성향은 단순히 청소년의 반항이라든지 문화적 유행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북한 사회가 공식적인 개혁 개방이 일어나지 않는 교조적인 사회이고 외면적으로 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회 통제와 현실의 고난이 엄혹하면 엄혹할수록,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일반 사람들의 변화 열망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범법 행위로서 감옥을 가거나 처벌당하는 그러한 심각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수용자들의 열망과 미디어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에 동일시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번지는 한류는 사회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희구하고 사회 개방을 도모하는 일상적인 실천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 미디어를 보면서 현실의 문제에 저항하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라든지 현실 도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화 권력의 적극적 실천의 함의도 내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류 유행으로 나타난 북한 수용자들의 이러한 욕망 같은 것은 다른 동유럽의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 수용자들을 보이는 새로운 사회 건설 희망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베트남 등 사회주의를 겪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외국 문화 중에서 유독 한국 미디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국 미디어가 그리는 가치에서 서구적 또는 동구적 서구적 발전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북한의 경우에 이처럼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을 한국 미디어에서부터서 가질 수 있고, 같은 말을 쓰니까 어투는 좀 다르지만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적 유사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미디어 중에서도 한국 대중문화 선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미디어를 수용하면서 현실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는 문화 정체성 또한 여기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K-팝이라는 한국 미디어에 대한 그 팬덤층이 서서히 어떤 대중 속에서 집단으로 뭉치게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 개방,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또 동유럽까지도 살펴봤습니다만, 헝가리나 루마니아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의 한류의 팬덤층은 단순히 모방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즐기고 모방하고 하는 수준에 끝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또는 경제에 대한 탐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북한에서도 미비하다 하나봐 미시적으로 부분 이러한 현상들을 앞으로 종종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방,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는 조그만 물줄기에서부터서 물방울에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급기야는 나중에 동독의 경우에서처럼 개방화의 물결, 몰래 시작된 미디어의 교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그 아주 거센 열망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공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점점 장기적으로 갈수록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서로가 교류하면서 사회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바람을 하는 거죠.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동독과 서독, 독일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열망, 그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로서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미디어 부분이 북한에서의 성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몰래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급기야는 그래서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북한에서 김여정 이라든지 여러 그 정치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만 오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그 내한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가서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권력층에서 최정점인 김정은의 어떤 의도와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개방의 조짐을 보일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자체가 김정은과 김여정 어린 시절부터 스위스에서 수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서양 문물 부분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오늘 시간에 살펴봤듯이 북한에서도 아래로부터의 개방 또는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어떤 그 집단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북한과 남한의 교류, 그다음에 북한의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는 어떤 기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번지는 이러한 한류 자체가 사회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희구하고 사회 개방을 도모하는 일상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류 팬들은 단순한 영상미나 재미에 탐닉하여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깊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 운동 또는 반항, 이러한 대중 운동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한류에 몰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중국이나 그 서구의 다른 미디어보다도 유독 한국 미디어 쪽을 한국 미디어가 북한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방과 변화를 원하면서도 이들은 서구화라든지 자본주의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체성에 뿌리 깊은 주체 사상이 문화 정체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 어려움과 포갑적 체제 아래 변화를 희구하고 희망하고 탈출구를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사회주의의 대안을 같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한류가 그리는 아시아적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까 이제 베트남도 얘기하고 중국도 얘기하고 동유럽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교과목 또는 선생님이 지금 수업 교과목을 맡고 가르치는 지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교과목 외에도 TV 제작 또는 방송 구성 실습 이런 과목에도 중국 유학생분들이 다수가 지금 와서 수학을 하고 있고 베트남 학생도 지금 와 계시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와 계신 거 보면 참 이 어떤 그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디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미디어 학과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강의들을 들어주시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상당히 이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 그 여러 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거대 담론으로 말하자면 미시적 담론으로서 푸코가 얘기한 미시적 담론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물줄기에서부터서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미 학습을 했던 탐색을 했던 동유럽의 헝가리와 그다음에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안 드림, 한류와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 사회에서의 한류와 사회 변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직접 그 2015년도에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변화 모습들을 관찰했던 그런 연구 논문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시장 위주의 변화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본 것이고, 이번 시간에 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 모습을 우리가 탐색했던 것은 안양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윤선희 교수님의 그 민속 지학적 참여 관찰 연구,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 그래서 탈북한 이탈한 우리 그 북한 탈북 그 청소년들, 최근에 탈북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터뷰 조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윤선희 교수께서도 고백하고 계시지만 연구의 한계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 관찰하고 인터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양해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탈북하신 청소년 분들이니까 거의 그 북한 내부에서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들을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연구라고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갔을 때도 평양에 프로그램 때문에 갔습니다만, 그때 이제 많은 평양이니까 그 김일성 대학의 그 학생들이 와서 그때 이제 남녀농구, 북한과 남한의 남녀농구 대회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경기를 펼친 적도 있고요. 또 남한과 북한의 경기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서로 재밌게 교류하고, 또 오히려 북한 관중들이 많은 성인들과 공산당원들이 많이 왔겠죠. 북한 김일성 대학에 동원된 그 관객들, 그 북한 측의 응원보다도, 선수들보다도 우리 남한 선수들이 뛰는 모습에 더 재밌게 열광하고 같이 호흡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내 아나운서는 이제 한국 그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식으로 약간 유머를 곁들여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웃음꽃이 터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 경기를 또 하고, 또 관중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선생님한테 많은 기억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촬영을 하면서도 곳곳에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또 호응하는 모습들을 촬영하면서, 경기도 물론 팔로우를 했습니다만,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얼굴 표정들이 평양 시민들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편안하고, 그리고 남녀 학생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정말 가부장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봤어요. 김일성 대학 교복들을 입고 다들 왔습니다만, 그 교복의 앞단추를 좀 이렇게 우리 70년대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약간 조금 멋을 부리는 그런 학생들이 교복 앞단추 이렇게 풀어서 제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여학생 앞에서 이렇게 권위적인 행동을 하면서 계단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짝다리라고 하죠. 딱 짚으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
앞단추를 몇 개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제가 어떤 개방의 평소에 느꼈던 북한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모습에서 이러한 게임을 하기 위한 앱이 깔려 있는 것도 봤고요. 뭐 별집 까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그 휴대폰의 모습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그 앱들 중에 자 보시면 주로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살짝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러한 그 앱들이 상당히 많이 주로 이제 뭐 학습과 관련해서 중국어 배우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어도 배우는 앱이 있어요. 뭐 중국어 대사전도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이런 앱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앱, 이게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휴대폰 청소년들이 그 앱입니다. 아까 이러한 것들도 제가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게임 앱도 있고 그래서 야, 상당히 그 제가 좀 새로운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자, 어쨌든 이처럼 어떤 디지털 기술과 동유럽 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변화 모습들을 해서 봤듯이 경제적 발전과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청소년들로부터서 아래로부터서 어떤 그 불고 있는 그 변화의 그 바람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암암리에 그들의 입에서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접촉, 미디어에 대한 수용, K-팝까지도요. 그것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변화의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의 수용, 사회 문화적 어떤 변화에서 붙어서 통합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이 포스트 사회주의의 사회 변화, 그다음에 코리안 드림, 그다음에 한류에 대한 어떤 그 수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계의 거대한 변화의 어떤 흐름들을 한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류 또는 한국 미디어,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또는 K-팝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만 그동안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영향력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굉장히 사회 우리 지구촌의 어떤 큰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물론 여러분들 강의